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자,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자,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새해가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데 또 뭐 이제 오는 주말이면은 설이니까. 아니 우리가 가을에 만났으면 가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처음 뵈면은 또 올해 처음 오셨고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새해에 안녕하시냐고 인사할 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요새 워낙 다이내믹하고 격변의 네. 시대가 돼서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네. 다들 무사하신가? 아, 근데 변호사님 올해 이제 어쨌든 처음 뵀으니까 예. 혹시 새해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뭐 올해 선거의 해도 아니니까 네. 나에게 정시하시겠느냐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글쎄 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야 될까. 계획이 있지만 예, 방송에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근데 어떻든 저는 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 키우고 매일 적당히 운동하지 않으면 예, 좀 위험한 나이가 됐고 그렇습니다. 운동하시고 매일 적정한 분량의 책만 보고 네. 원고 쓰는 것은 가끔씩 좀 자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좋은 책도 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요. 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보수의 품격. 자,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은 마쳤습니다. 스위스로 이동했는데 자, 이 아크 부대 파병 장병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이 뭐 제일 큰 지금 외교적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와 UAE는 형제 같은 사이고 UAE는 여러분의 조국이다. UAE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이제 워딩입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 쭉 훑어보면 네. 예컨대 뭐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대통령의 가벼운 입 네. 뭐 이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벼운 입까지는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건 대통령실 비서들이 문제입니다. 아, 참모들의 문제다. 예, 비서들이 대통령에게 적절한 보좌를 못했다.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가령 순입하고 이란에 시합하다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보고를 해서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예컨대 관계가 어떻다. 지금도 이란이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외국 물자들을 수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체 물량의 70%가 돼요. 120억 불 정도. 네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과거에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청산을 못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작년부터 엄격히 말하면 재작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2021년부터는 두 나라 그 위치가 다시 좋아지고 이제 공사 관계에서 다시 또 대사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대통령이 거의 아크 부대에 가서 우리는 형제국이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바로 이란이다. 네. 우리 적은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규정을 하는. 예,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란이 깜짝 놀랐죠. 이게 막 보도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쫙 나갔지만 네. 외신을 통해서도 나갔어요. 이러니까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기다린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다. 네. 이 수준에서 지금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봉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란의 석유 대금 70억 불을 네. 지금 우리 수출이 불행해서 꽉 잡고 있잖아요. 예. 제재 때문에 못 주고 있죠. 미국 때문에 지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란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맞아요. 이 70억 빨리 돌려달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딱 터져놓으니까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참 이 막 불만이 가득한 아이에게 뺨 하나 때려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이걸 매끄럽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어렵다. 그런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 난제다. 좀 이 대통령실 그래서 내가 이 비서들이 문제다. 이번에 나경원 그 전 의원 사태와 연관되어서 나 우리 지금 대통령실 좀 나무라고 싶어요. 이 비서들이 비서 역할을 못한다. 비서는 비서여야지. 비서가 왜 정치인이 되고 비서가 그 왜 나서서 설치려고 합니까?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 비서는 입이 없다. 이건 문명국의 선진 민주정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검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비서는 입이 없다. 비서가 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비서는 입이 있고 그것도 엉뚱한 입이 있고 지금처럼 잘 보자도 못한단 말이에요. 보자도 못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그것도 뭐 여러 군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그다음 다보스 포럼을 가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잘못 스포트를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도록 예. 보좌를 했느냐. 난 김대기 실장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현안이 쭉 이어졌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외교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그건 또 뭐 국가안보실도 있고 외교 이제 관련 참모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 근데 지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뭐 이게 갈등이 가라앉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쭤보세요. 부분이거든요. 이제 비서진이나 참모진의 보조적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여당에서라도 이제 그 보완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당에서 어제도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하는 데서 외교부 차관한테 그 발언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종용하는 듯한 그림이 좀 나오더라고요. 위협적인 존재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이란이 맞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좀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좀 비호하는 데만 중심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외교부 차관이 그 상황에서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 여당의 역할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방금 우리 임 작가가 얘기한 부분인데 집권 여당이 그 예컨대 정부와 행정부와 유착하는 관계. 네네. 이건 뭐 우리나라 매 정부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제 국가는 이 의회와 이 견제와 균형이 확실히 써야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의 당 대표 네네. 1번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쯤 내놓고 하고 대통령도 그래서 선거 때 맨 앞장했습니다. 네. 그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이게 헌법상 그 견제와 균형 문헌 논리에 아주 매몰이 돼 가지고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그렇죠. 확실히 지켜야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정당에도 개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령 집권 여당의 1번 당원이라는 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매 정부마다 당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총리와 그리고 당대표가 마주 앉아갖고 정책을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더 놀라운 것은 네. 정당부터 대통령 비서실까지 철저하게 대통령을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무사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나경원 사태도 그렇고 이번 아크 부대 사태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아크 부대에 가서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 조금 자제를 하는 필요는 있어요. 네. 아크 부대가 가령 유엔 같은 걸 통한 그런 파견 부대가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받아서 그쪽에 특정 부대를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파견된 한 160명 정도의 작은 부대란 네. 말이에요. 우리 특전사 부대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부대 같으면 사실은 그 외국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야, 아랍에미리트하고 한국이 저렇게 군대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교육부대가 가서 아랍에미리트 이 군대를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나. 네. 아주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렇죠. 이란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겁니다. 네. 발언상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잘못 내가 스포트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걸 당에서 나와서 또 비호를 하는 거예요. 비호를. 예.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나경원 사태에서 어제
젊은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치 이번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뒤에서 호위하듯이 네.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나경원 입 다물어라. 내 반성해라. 내 물러서라. 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인가. 네. 제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자세가 그렇게 썩 꼴찌만하다. 가령 당대표에 꼭 출마할 것 같았으면 왜 장관직 자리를 오케이 했느냐. 그것도 불과 몇 달 전에. 네. 나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여기가 과연 민주공화정이고 그리고 집권여당이 과연 보수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정당이냐 하는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당대표 자리에 있는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방금 우리 임 작가가 얘기한 대로 거꾸로 옹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변명을 하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머릿속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런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아크부대에서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의 실수였다. 또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네.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당에서 그걸 비호하는 것도 실수죠. 더 문제다. 자, 지금 청취자 3537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자, 윤 대통령 UAE에서 37조 투자 유치 또 이 48개 MOU 체결 이런 경제 행보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성과적인 면도 좀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성과가 묻히잖아요. 지금 성과가 묻힌다. 예컨대 지금 300억 달러. 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뭐 말이 37조를 유치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가령이 지난번에 빈살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투자하겠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이 그 빈살만을 관주로 가장 처음지 초대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또 친분을 공고히 하고 네. 이래서 그런 걸 끌어내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이걸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전부 다 MOU고 이거 대봐야 하는 것 아니냐. 네네. 일부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UAE도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그 MB 정부 때부터 합니다. 네네. 서로 간에 MB 정부 때부터 우리 형제국이다 이러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교적 그 투자 약속 이런 건 잘 지켜온 나라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번에 그 300억 불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환율로 37조가 된다면 네. 이게 엄청난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이런 뭐 실은 일하면 실은 일이라고 할까 이 대통령의 그 아크부대 발언으로 이래서 무셔버리는 거예요. 이 언론이 관심이 거꾸로 대통령이 이 발언에 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물론 앞에 37조 그 투자 유치를 한 것은 거의 우리나라 신문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신문 7개 중에 5개가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네. 헤드라인이거나 아니면 사이드로라도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실은 이건 헤드라인으로 삼은 곳은 뭐 한 군데밖에 없지만 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충분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이 묻혀버렸다. 그래서 공이 묻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당대회는 뭐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했다. 당도 그렇다. 특히 이제 또 이 초선 의원들의 그 집단적인 이제 문제 제기도 그렇다. 자,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변호사님 이거에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다 원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을 거고 비토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을 텐데 좀 너무 노골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가 자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스스로 돌아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그 지난번에 조각할 때 네. 입각설이 왜 무너졌느냐 그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은 그 잘 모르고 있는 문제지만 나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니 복지부 장관을 하기를 원했다. 네.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특히 복지부 장관의 이 복지부 장관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이름이 계속해서 몇 차례 거론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딱 걸리들었다. 네. 그게 뭐냐 이번에 그게 부동산 문제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또 홍준표 시장이 슬쩍 제기하기도 예, 했어요. 부동산 문제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 의원이 당대표 이번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가 왜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된다 말하는가 하면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아주 대표적인 말로 나경원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 고위 관계자 이건요. 보도가 됐죠. 정치판에 있어서는 네. 첫 번째 이 선진 민주정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말입니다. 선진 민주정에서는 이런 식의 말을 쓰면요 이미 내공이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 퇴출되어 버립니다. 이 네. 말을 쓰는 사람이. 네. 유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머는 고사하고 원수지간에도 네. 좀처럼 쓸 수 없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어떻게 같은 당에 중진을 네. 두고 예. 그래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는 분을 상종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네. 대통령이 비서가 말이에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해임식입니다. 네. 비서를 먼저 해임식입니다. 그 말이 설령 대통령이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옮기는 말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비서가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옮겨보겠다.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뜻을 그대로 표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죠. 네. 대통령이 비서가 똑똑하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대두군단 입을 딱 닫아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퇴로가 없으니까 네. 퇴로가 없으면 근데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대표 출마할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이걸 은근히 언론에 흘려가면서 예. 처음에는 대통령이 갔던 그 친태정 구인사를 갔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거기는 방장 스님입니까 아니면 조실 스님입니까 뭐 스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으로 부족했는지 이번엔 또 조계사 동화사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동화사도 대구 동화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당선인 신분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이 주지 스님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친윤이다. 멀윤이 아니라 친윤이다.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을 굳이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건 대통령을 못 오고 하는 말이다.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느냐. 뭔가 대통령께서 나를 해임을 했는데 네. 그 뭐 대통령이 해임한 건 맞을 것이다. 네. 쉽게 말하면 그 비서나 이 당의 누군가 윤핵관들이 슬쳐갖고 날 해임시킨 건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마 해임을 결정하신 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 외국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든지 그 명분을 한번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경원을 두고 네. 그걸 그냥 완전히 정말 그 네. 마지막까지 바른 형식을 취한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대통령을 못 오가느냐. 그건 네. 대통령을 못 오가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나경원을 처음부터 비판하는 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당대표의 명분을 차지하면 하느냐. 어차피 나가서 떨어져도 네.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고 지금 물러서도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면 네. 뭐 어느 걸 선택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김대기 실장이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러게요. 자기 이름의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네. 비서가 입이 없어야 되는데 네. 비서실장이 자기 명의 입장문을 뚝 내면서 네. 대통령을 못 오가는 거다. 대통령이 진위가 대통령이 그걸 네가 뭘 했는지 대통령이 모르고 해임했을 것 같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자기 입을 내세우나. 네. 이름도 걸고 예.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이건 전 정권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어떻게 이 보수주의 정권이 정권을 다시 되찾은 지 1년도 안 돼서 네.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런 짓을 하느냐. 너무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하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 게 초선 의원들이 네네. 일제히 집단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거 뭐 하느냐 이게.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 줄로 쭉 서는 거 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1년 3개월 남은 다음 총선이 이렇게 벌써부터 겁이 나느냐. 네. 내가 정말 공관위원장 같으면요. 예. 전부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공천 그래요. 다 자른다. 정말 그래요. 예. 응?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민주주의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참 이 심기는 참 복잡다단합니다. 요사이 저를 실망시킨 게 민주당이 네. 가령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다 끌어안고 네.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자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진보좌파 야당이 엄청나게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명색이 보수주의 집권 여당이 정권을 되찾은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네.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당의 대표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하는 것이 정말 겁이 나요. 어떻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느냐. 네. 자,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 일이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이 막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전 의원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나왔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떠받치고 있던 건 당 지지층 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근거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는 김기현 의원의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리서치그룹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당 지지층 39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김기현 의원이 35.5%로 어휴. 1위를 기록했고요. 약진했네요. 나경원 전 의원이 21.6%로 2위를 했는데 네. 뭐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3.9%포인트 네. 차이니까요. 이게 이제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났고 오히려 3위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19.9%니까 예전에 비하면 나경원 전 의원과의 비슷해요. 이제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거꾸로 네. 지금 네.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라서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님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빙의를 해주셔서 지금 이 사면 초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나 의원이 그 처음부터 당 대표의 뜻이 있었다면 네. 어쨌든 자기로서는 지금은 의정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네. 낙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계속 실패를 해왔거든요. 네네. 당대표에 실패했죠. 서울시장 후보에 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실패를 하면 4인패를 하는 셈이 되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섣부르게 자꾸 복귀를 하고 싶었어. 이 난리를 쳤을까. 난 처음에 기후대사 원래는 그 기후특사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걸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게 특자를 빼고 대자를 자꾸 붙여달라 이래가지고 기후대사가 됐으면 나는 그 저출산이 위원장 이런 것보다는 기후특사 이거나 열심히 하면서 이 환경 기후 이런 거 공부도 좀 하고 네. 외교관계도 본인이 외교관계에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얻고 싶어 했으니까 네네네. 여기도 좀 그 시야를 넓히면 앞으로 시간도 넉넉한데 차기 지도자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상하게 그 원외에 있으니까 어정단상에 복귀하고 싶은 심정 또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든 지금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8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받는 느낌은 그래요. 첫 번째 전부 다 올 친윤이다. 비윤. 예. 아닌 말로 나경원 의원이 말한 멀륜도 보이지 않는다. 네. 다 친윤을 나도 친윤이다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냐. 제가 참 또 이게 이런 말 자꾸 드리면 이 청취자들이 화를 내실지 모를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 보수 야당에서 당시 보수 야당에서 후보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네네. 영입을 한 셈이죠. 극단적 선택으로 찾아낸 후보란 말이에요. 네네. 한때 우리 보수를 괴멸시켰던 예.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 총화로 보였던
그래서 5계급이나 특진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네. 그리고 검찰총장 영순위가 돼서 검찰총장이 되어버린 네.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분을 모셔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았는데 무엇이 잘났다고 네. 느닷없이 지금은 전부 다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춘 그런 정치인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올친윤이다 이게 우선 궁금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무릇뜯기 바쁜 예. 이게 올챙이들처럼 보인다. 올망졸망해 보인다. 작은 도토리처럼 보인다. 네. 쉽게 말하면 큰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 좀 안심시키면서 예. 맨 앞장서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일정을 가진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정치인을 봤으면 하는데 그런 정치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다 그만해 보이고 올망졸망해 보이고 작은 일에 목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차에 이번에 이제 나경원 사태가 이렇게 딱 터져버리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또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이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부터 한 겁니다. 네. 현행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된 분이 첫 번째 자기 사명을 개헌이다 이래 버리잖아요. 네네. 국회의장이 먼저 개헌을 부르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 언론들이 그걸 또 한심하게 거의 사이드 톱으로 뺀 신문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느닷없이 중대 선거구제를 그렇죠. 또 들고 나왔거든요. 네. 아니 취임하신 지 아직 1년이 안 된 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대통령부터 정치 개입한다, 선거 개입한다, 네. 뭐 특히 총선에 개입한다. 당무 개입한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것 때문에 탄핵 사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탄핵 사유가 됐죠. 예, 그런데 또 윤 대통령마저 중대선거구제 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럼 중대선거구제 왜 하려 하느냐. 그 속셈을 내가 깊이 짐작은 못 하겠지만 네. 왜들 이러시나.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으면서 왜들 다들 이러시나. 개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네.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네. 하나의 우리 국민적 마인드입니다. 예. 이건 아마 박 대통령 시대 때부터 4년 중임제 이러다가 이제 유신 체제가 와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고 네. 그 4년 중임제를 참 찾았으면 좋겠다. 87 체제 이후로 5년 단임제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또 미국 원류 대통령제 국가가 4년 중임제란 말이에요. 네. 그 우리도 그걸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심정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4년 중임제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야당에서 어떤 주장을 합니까? 자 대통령 선거 이 결선 투표 이게 원포인트 네. 개헌하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구제 매 선거 때마다 선거법 바꾸자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선거법을 딱 그대로 가지고 그 선거법대로 한번 하고 또 하고 전통이 좀 쌓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매 선거 때마다 선거법 바꾸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법 바꾸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성정당들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을 갖고 놓은 선거입니다. 거대 여당, 거대 야당 네. 두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네.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그런 주제들에 지금 또 총선 얼마 남겨놓고 자 4월 말이 딱 데드라인이다. 네. 이때까지 선거법 바꾸자. 국회의장부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김진표 의장 같으면 네.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하는 분인데 네. 참 점잖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국회의장 신분으로 개헌을 얘기하고 선거법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국회의장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지 국회의장이 선거법 언제까지 바꾸자 이 얘기를 왜 해요. 네. 이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흥미진진한데 역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원래 마지막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당이 다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서 크게 실망하던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요 이야기는 또 다음에 모셔서 이어서 듣는 걸로 하고. 내가 참 민주당 네.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네. 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자체가 완전히 끌어안아가지고 네. 이 성남지청 앞에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한 20명 간 줄 알았어요. 그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계속 늘더라고. 마지막에 43명이 와서 네. 이제 기자들이 헤아리 모양이에요. 네네네. 43명이 와서 12시간 지나서 43명이 그대로 있었다.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었죠. 참 보면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환을 받고 있어서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전원책 변호사님,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